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해학지 일반 중개계약 나갈 차례죠. 37조. 자, 중개계약제도인데 이거는 반드시 출제합니다. 이론을 먼저 보죠. 중개계약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의 경우한테 중개 의뢰하고 그중 거래를 가장 먼저 성사시켜준 경우한테 보수를 주는 형태. 이게 일반인데 그래서 중개 의뢰인은 일반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공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약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요청에 대해 계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성을 할 때는 네 가지를 써준다. 이게 물가 수준. 기억나요?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그다음에 준수 사항을 써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체크 포인트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일반 중개약 서식 이거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서식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걸 작성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는 없다. 여기까지 일반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전속 중개약 제도예요. 웬 204조. 자, 전속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수가 잘못 표시됐는데 이 전속 중개약은 중개 의뢰는 특정 계공을 정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죠. 그리고 계공이 승낙을 함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럼 전속 계약은 먼저 계공의 의무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럼 전속을 체결한 계공께서는 먼저 전속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이게 첫 번째. 전속 계약서 보관도 해야 되죠. 몇 년? 3년이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합니다. 며칠 내에 공개한다? 7일 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여기 이제 공개 나가고 공개한 내용의 통지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 거예요. 공개 내용.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정보 공개는 며칠? 7일. 공개한 내용의 통지는 지체 없이 문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주의 일회상은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죠. 2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알았다 해놓고 해외행 가야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됐죠? 그럼 여기서 제재 한번 미리 짚어볼까요? 전속 계약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존 안 했어요. 이거 제재 뭐예요? 아직도 안 튀어나오네.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업정. 근데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이거. 이건 의뢰인 보조치를 위반했죠. 그럼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임치다. 구분해 놓으세요. 그래서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업정이고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임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자, 이때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공개할 정보. 이 공개할 정보는 우리가 별도로 암기하지 않고요. 확인 설명 사항으로 암기했고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점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할 정보가 이렇게 7가지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첫 번째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죠. 다만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거예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여기 공개할 정보에 수세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세는 세금, 취득 관련 주세죠. 그러니까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하는 거예요.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오폐소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공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모두 공개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사항도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가격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가 네 가지.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되고 공시지가는 공개하는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리고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전속 중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께서는 먼저 위약금 지불의 의무, 소요비용 지불의 의무, 확인 설명 의무에 한데 협조할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 위약금은 전속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는데 전속의 이유기한 내 다른 계호한테 의뢰하여 거래했다든가
개공이 소기한 상대방과 개공을 따돌리고 몰래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배제 후 직접 거래했다. 이게 지하다방 사건이죠. 기억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이때는 위약금 물어주는데 얼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준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소유 비용을 물어줄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그럼 스발상과 거래가 되면 이때는 중개보수의 50%미 내라는 걸 특히 주의합니다. 50%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 이게 소유비용 지급 의무다.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 의무하는데 의뢰인께서는 협조하라. 이런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전속은 유효기간이 명문이 있죠. 전속은 유효기간이 원칙 몇 개월로 한다? 3개월. 당사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고. 지금 우리 문제집에 있잖아요. 중개계약서 서식이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근데 우리 중개계약서 서식은 실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미리 보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으로 가보세요. 요약지. 중개계약 서식 있죠? 자, 올해는 서식을 내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중개계약서하고 일반 중개약 전속계약 서식이 있는데 일반 서식이 있다고 했어요. 전속계약 서식도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이 두 서식의 딱 차이는 개공의 의무, 의뢰인의 권리 의무 이것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내용은 모두 똑같다. 봐두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약 서식과 전속 중개계약 서식은 둘이 차이가 있는 게 개공과 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랬죠. 문서로 이주일 예성, 업무 처리상 통지하라고 그랬고 정보 공개 칠리하라고 그랬고 확인 설명 성실히 이행하라. 다음에 의뢰인께서는 위약금 소요 비용 확인 설명 의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일반의 경우는 일반 계약서에는 개공께서는 이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경우에 타도 의뢰할 수 있고 확인 설명 의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이건 똑같죠?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서식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조 유효기간 쓰는 난 똑같습니다. 3개월 원칙. 이거 당사자비로 변경할 수 있고요. 중개보수 쓰는 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난 똑같습니다.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해서는 차액 환급하고 확인 설명 소리하여 그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똑같고요. 이 밖에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두 통을 작성해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한 통씩 보관한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앞면의 내용이에요. 다음 뒷면의 내용. 경계계약서 뒷면 내용은 크게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나눠져 있고 권리 이전용은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았을 때 여기다 물건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는 거죠. 그럼 권리 취득용은 매수나 임차를 의뢰받았을 때 어떤 물건 원하는지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는다. 물건에 대한 현황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지 말고 감을 잡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기재해야 되죠. 물건의 표시 기재하는데 이게 토지라면 소지면 지도를 기재하고 건축물하면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를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은행융자 권리금 재사용가용 월 임대료 보증 관리비를 기재하게 돼 있고 권리관계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및 제한 사항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중개 의뢰 및 기재예요. 기타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고 여기 취득용에는요 희망자가 꼭 들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게 종가지조라고 그랬죠. 종갓집 며느리는 지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중개보수표는 어느 경우든 수록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바로 중개계약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서식까지 모두 한꺼번에 다 봤고요.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지 72쪽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회 때 기출로 되어 있는데 대표 유형 공인인사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을 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 사용은 없다고 그랬죠. X.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사와 체결할 수 있다. 맞아요?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다수의 개업공과 의뢰인 체결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3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OX? X. 이건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 없죠.
4번 중개의뢰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있다죠. 요청할 수 있죠. 물가 수준 준수사항을 기재를 요청할 수 있죠. 다음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거래 조항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공개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의무는 없다. 전속 시에는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근데 일반 시에는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28회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낯서냐? 처음 보는 문제 같네. 수정한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총기가 흐려져 가지고 요즘. 자,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더 보겠습니다. 전속 중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22의 기출로 돼 있네요.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체결된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간 보존에 밑줄 긋고 나가야 되죠. 2번 질문. 중개의뢰인이 전속계약의 유효기한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는 개업공사에게 중개보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OX, X. 50%미 내에서 50%미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조심해서 이거 50%를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50%미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2번 틀렸어요. 정답이었고 작년 문제도 이게 정답이었어요. 작년 문제도. 3번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는 전속중개가 유효기한을 3개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죠. 맞고 4번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의 1회 이상 중개업무 체결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5번 지문. 개업공사가 중개사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일반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바로 지문 연습이요. 1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은 개업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된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된다. OX, X. 작성 교부는 없다. 2번 질문. 중개의뢰인의 작성 요청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개업공사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OX, X.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작성 교부 안 했다에 업무 정지 불가죠? 다음 3번 질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해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국장 권장할 수 있다. 밑줄 쫙쫙이죠. OX? 오죠. 이게 체크 포인트예요. 그럼 정답이고 4번 개업공사는 일반 중개사 작성 후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밑에 X 나가야 되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우리 서명 및 날인할 서는 두 가지 뿐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뭐예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를 공개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틀렸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사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물가 수준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물가 수준이 아닌 것 골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 맞죠? 물 맞고요. 2번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아니죠. 예, 그래서 2번 정답. 3번 거래 이전 가격 가죠. 그다음에 거래 이전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수죠. 그다음에 개업공사와 중개인이 준수할 사항 준이죠. 물가 수준. 그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럼 4번, 5번, 6번 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보세요.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는 포인트로 돼 있네요. 가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유형으로 돼 있는데 개공사 을은 2023년 7월 1일 X주택의 매도 의뢰인 갑과 유효기한 2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 운영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매도 전속이죠. 그럼 2개월 유효기한 유효합니까? 2개월로 계약을 했죠 지금. 그럼 2개월 유효하죠? 가능하죠? 자 갑니다. 1번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X 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을은 을이 개공이에요? 의뢰인이에요? 개공. 중기계약제도에서는 항상 을이 개공이에요.
의뢰인이 갑이에요. 중개계약제도에서는. 자, 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전속계약 계약서를 사용, 작성, 밑줄 작성 맞죠 이거? 작성 안 하면 없죠. 그럼 맞고 2번. 갑이 중개사물의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을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맞죠? 그러면 맞고요. 그러면 이거 공개해버리면 임치로합니다. 이거는. 3번. 갑은 전속계약서에 희망지역을 기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설문이 지금 매도 의뢰인 갑이었죠. 그럼 매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3번 지문에 희망지역을 밑줄 쫙 끄면 OX, X죠. 매도 의뢰 받았으니까 이거 희망지역을 기재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매수 의뢰 받았을 때 이걸 기재하죠.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입니다. 갑이 동년 7월 30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자, 그러면 스발상이죠. 그럼 지금 7월 1일 날 체결했고 유효기한 2개월이니까 8월 30일까지는 지금 유효기한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유효기한 내 7월 30일입니다. 스발상과 거래했어요.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 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50%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불한다. 맞고 5번 질문이에요. 갑이 동년 8월 30일 하루 남았죠 지금? 유효기한이 있다. 그럼 8월 30일 다른 개업공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다른 개공한테 의뢰했죠. 그리고 위약금 이때는 지불해야 한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럼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9번, 10번, 11번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9번 문제 같은 건 뭐 소요 비용 갖고 계산하는 걸 냈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이런 것들은 내지도 않습니다. 자, 12번 문제 갑니다. 12번. 공인인수업령상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 을과 엑소주택의 매도 의뢰인 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매도 의뢰였죠. 매도. 그럼 매도 동그라미 치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X 해놓고 시작합니다. 비공개청은 없었다. 1번입니다. 갑과 을의 전속중개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맞죠? 5. 2번. 을은 전속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그럼 7일에 밑줄 또는 밑줄 긋고 그러면 망신이죠. 망 또는 신. 맞죠? 그럼 비공개청이 없었다고 전제를 깔았으니까 맞습니다. 2번 시에는 이거 임취예요. 3번. 을이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포함된다. 우리 기억이 없죠? 그럼 환경 조건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입지 조건 공개해야 되죠? 예. 자, 그러면 4번 갑니다. 유효기한 내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갑은 다른 개업한테 의뢰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갑은 을에게 중개 보수에 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맞죠? 5번입니다. 을이 중개사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록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죠 지금. 그래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긋고 취소해야 한다 밑줄 긋으면 틀렸다는 게 보여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죠.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 내려가죠. 공사업령상 전속중개약 체결 시 공개해야 할 중개사물의 정보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공개할 정보, 우리 어떻게 기억했냐면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만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없는 것은 공개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기억 없죠? 공개해야죠 뭐. 니은,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되죠? 다음 디귿, 중개 보수 및 실비금가 산출 내용 공개 정보가 아니죠. 수, 세.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어요. 수에 걸렸고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이거 토지 이용 계획 우리 기억에 없죠 지금. 근데 이거는 시험에는 이렇게 물어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짜증나는데 좀. 선생들이 그래서 중개사법을 맨 장난친다고 그러는 건데 공개할 정보 보세요 여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죠. 우리 확인 설명사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로 돼 있어요. 확인 설명사항에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계획으로 돼 있다고요. 근데 공개할 정보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은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문제집에는요, 이걸 바닥면도 넣어놨어. 바닥면도. 바닥면. 여기는 바닥면 빠져 있죠. 확인 설명서에는 바닥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놨다니까. 아주 환장했어 그냥. 아니 그런 세세 디테일한, 그러면요 그 양반은 이거는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확인 설명사항에 오폐수 쓰레기 처리 이거 없어요. 그럼 이거는 또 갔다 오라고. 아니, 또 혈압 올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제 문제집은 내가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절대 문제를 잘 안 풀어요.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근데 워낙 공개할 정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풀어드리는데, 어쨌든 리을 그럼 X예요. 공개할 정보 아닙니다. 아니고. 다음에 미음, 거래 증명 공개해야 되죠. 공개해야 되고. 비읍, 각 권리자의 성명,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 금지죠. 그럼 공개해야 될 정보 몇 개? 3개. 기억, 니은, 미음.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럼 14번 문제 더 갑니다. 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서식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1번입니다. 양서식에는 개업공사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맞죠? 양서식에 개공의 의무 명시되어 있죠. 당연히. 예,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고. 2번 양서식의 중개 의뢰는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맞아요? 이거 확인 설명 의무이한데 협조하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맞고. 3번 양서식의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사에게도 중개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X죠. 다른 개업한테도 의뢰할 수 있다는 건 일반 중개약서식에만 있죠. 그래서 3번 바로 정답이었고, 4번 양서식에는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소리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손해배상 규정이죠. 그럼 양서식 둘이 똑같죠? 그죠? 둘이 똑같습니다. 다음 5번 질문. 양서식에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한 중개보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 기재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한 장 넘어가면 15번 문제가 포인트로 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개공 등의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개공 등의 윤리 의무. 요거는 뭐 품위 유지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 요약집 41페이지예요. 이건 누가 부담하느냐만 주의하면 돼요. 품위 지키고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 있는 것은 개공과 소공뿐이죠. 그럼 보조원은 이런 의무가 없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개공한테는 중개계약이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선관지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등기 권리증까지도 확인하라는 게 우리 판례였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준수무가 나오겠습니다. 비밀준수무는 개업공사 등은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비밀준수무의 적용 대상은 개공 등이라고 했으니까 개공 등이란 표현은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모두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중개업종사 전체가 지켜야 되는 의무고 다음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우리 법상 고지할 의무가 있으면 비밀 안 지켜도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법에 따라서 만약에 증인 출석했다. 그러면 이때는 증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참고하시고 다음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업무를 떠난 후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반했거든요. 제재 1-1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죠. 반의사 불법죄. 그럼 비밀 누설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걸랑요.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된다. 그러니까 비밀 인수문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개공 등에 적용하고 있고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맞죠? 그리고 1-1이다. 이건 반의사 불벌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럼 확인 설명 의무인데
확인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서 작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좋습니다. 천천히 보기로 하죠. 자, 확인 설명 의무 47쪽으로 갑니다. 요약지. 이거 확인 설명에 대해서는요, 시기 가지고 요즘 잘 내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연습했냐면, 자, 이 토지를 답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자, 개업공인인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죠.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때 그 설명의 근거 자료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각종 공부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또는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 설명이다. 그럼 확인 설명은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고 소공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소공도 설명할 땐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였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를 암기했죠? 그러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사물의 소재지,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합니다.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외 금액과 산출해요. 설명해야 되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설명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도 설명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취득 관련 조세의 중립 및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이냐 아니냐는 요즘 잘 안 묻거든요. 근데 중개법실은 어떤 걸 제일 잘 물었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립 및 세율을 잘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립 세율 OX, X, 보유 관련 조세의 중립 및 세율도 X, 양도 관련 조세의 중립 및 세율도 X. 이걸 제일 잘 물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잘 안 묻고 있으니까 가볍게 이해 드시고, 그러니까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 꼭 해주세요.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만 확인 설명서 기재 내용을 쉽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기본적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전속에서는 이게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공개할 정보 맞죠? 다음에 권리관계 공개하게 돼 있죠. 다만 권리자 인적 사항이라든가 주소 성명 이거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소유자가 누군지는 손님한테 설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 거래 예정매 공개해야 되죠? 공개해야 되고, 다음에 보수 공개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입니다. 공개하는 거 맞아요? 예, 공개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공개해야죠. 그다음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인데 벽면 도배 상태로 돼 있지만 공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환경 조건도 공개해야 돼요. 입지 조건도 공개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취득 관련 주세율입니다. 이건 공개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는 없지만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죠. 다만 임대차익은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네 가지잖아요. 지금 인적사항, 공시지가, 수, 세 이렇게 딱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할 정보가 되는 거예요. 감 잡았죠?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을 받고 이제 확인 설명서 나머지 내용 상태에 관한 자료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랑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불응시 조치를 꼭 주의해야 되죠. 만약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다. 그럼 불응하게 되면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한테 일러야 된다고 그랬죠. 취득 의뢰인에 설명을 하고 엔드예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다음. 그러면 확인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우리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요구할 수 있죠? 당연히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요거 기억하고 있죠?
추가된 거. 유인물 나갔습니다, 이거. 그래서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사항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임차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예요. 이거 중개할 때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요거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납국세에 대해서, 미납지방세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임차 의뢰인한테 개공이 꼭 고지하라고 그랬죠. 고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알아만 두세요. 그냥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런 사항이 개정이 됐다는 거, 추가돼 있다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 자 다음 이제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 쌍방 모두한테 줘야 되죠. 그러면 설명서 작성 시기는 언제다? 계약서 작성할 때. 이때 작성하고 쌍방 모두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보관합니다. 몇 년? 3년. 3년 보관해야 되고, 그러면 이때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아무거나 보관하면 되는 거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교관된 경우는 별도의 보관 업무가 없다.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설명서는 우리 소공이 작성할 수도 있죠. 중개보조는 물론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작성된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 해야 돼요. 그럼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고, 분사무소에 써졌다면 누가 해야 돼요? 책임자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중개 행위를 한 소공 있죠. 이분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서명 및 날인이다. 자필하고 도장 찍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는데, 여기서 이제 제재 꼭 기억해야 되죠. 우리 개공께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요. 뭐예요? 500과.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럼 500과 이거 왜 주의해야 되냐면, 예전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업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개공이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모두 뭐예요? 업정. 업정이고, 소공이 그럼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요. 자격정지죠. 소공이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 안 해도 자격정지. 감 잡혀요? 그래서 정리 꼭 하세요. 머릿속에 바로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이건 500과예요. 500과고,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니까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 모두 업정입니다. 부분 꼭 해주세요. 예. 올해 확인 설명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두 번 연타석 쉬었어요. 지금 32회 33회 때 모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주세요. 그럼 제재를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지금 요거 판례는요 가볍게 참고만 하세요. 요즘 판례는 잘 안 먹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확인 설명 의무. 여기선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근저당 잡혀 있어요. 채권 채무액 설명해야 되죠.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만 딱 주의하시면 되고, 다가구주택 참고하시고, 다음에 무료중개양행, 무료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손배 책임 있죠. 그러니까 요 판례 요건 이제 이해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판례는 엄청 잘 물어봤었어요. 원래 이 두 개는 1번하고 3번 판례. 지금 요약집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판례 참고예요. 이거 4번 판례 참고, 다음에 5번 판례도 참고, 6번 판례 개공의 주의 의무 이런 거 다 참고, 7번도 이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중개할 때 있잖아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 우선면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게 검토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브리핑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 판례 정도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시행사 선분양 참고하세요. 물어본 적도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설명서. 이거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쳤다 하죠.